요즘 다들 중동 전쟁이다, 유가가 오른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위협에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지금 훨씬 더 거대하고 조용한 위기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져버린 3호 신용, 이른바 그림자 금융시장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진짜 위험은 바로 이 3호 신용시장의 균열에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 정말 끔찍한 금융위기 겪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됐던,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3호 신용시장의 불안감, 이게 과연 제2의 리먼 사태로 번질까요? 아니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죠. 바로 조용한 뱅크런이라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행 앞에 막 줄 서고 그런 뱅크런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뱅크런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은행이 아니라 블랙스톤이나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펀드 쪽에서는 지금은 못 줘요 하면서 환매를 막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관련 기업들 주가는 폭락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증상은 확인했고요. 그럼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용의자의 정체를 밝혀봐야겠죠. 바로 3호 신용시장입니다. 3호 신용, 다른 말로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은행처럼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말 그대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돈입니다. 2008년에 크게 데이고 나서 은행 규제가 엄청 빡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대출은 아예 안 하게 된 거죠. 바로 그 빈틈을 이 3호 신용 펀드들이 파고든 겁니다. 와, 이 그래프 성장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규제가 없는 곳에서 2010년 이후에 무려 5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앞으로는 더 커질 거라고 하고요. 금융시장 전체를 거대한 그림자가 뒤덮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아이러니하죠? 2008년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만든 그 촘촘한 규제가 오히려 이런 새로운 그림자 시장이 자라날 완벽한 토양을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은행이 떠난 자리에 3호 펀드들이 들어와서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위험한 대출을 계속 들려온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기초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9.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 빌려간 회사 10곳 중에 거의 한 곳은 이자도 못 내고 부도가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고금리 상황을 기업들이 더는 못 버티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죠. 근데 사실 부도율보다 더 무서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펀드들이 들고 있는 자산, 그 가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그림이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가격이 투명하죠.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위험을 느끼니까 가격이 이미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 비상장 펀드예요.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가치를 매겨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거죠. 이 가격 차이, 이 괴리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상장 펀드들이 지금 손실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심지어 손실을 숨기는 아주 교묘한 방법도 있어요. 바로 PIK 이자라는 건데요. 자, 시나리오를 한번 보죠. 1단계,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이자를 현금으로 못 내요. 그럼 보통은 부도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2단계, 펀드가 그냥 그 못 낸 이자를 원금에 더해버립니다. 빚 위에 빚을 쌓는 거죠. 그럼 3단계, 장부상으로는 대출금이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자산이 커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뭐죠? 4단계, 째깍째깍 터질 날만 기다리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이거 뭐 월가 큰손들 얘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이 위험 생각보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번지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이 위험한 3호 신용에 누가 가장 많이 투자했나 보세요. 바로 보험사, 그리고 우리가 매달 붙는 연기금입니다.
특히 보험사는 전체 자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여기에 넣었다는 통계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낸 보험료, 우리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이 위험천만한 시장에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미 내 보험금에 떠넘겨졌다. 사모펀드들이 보험사를 아예 사들이거나 파트너십을 맺은 다음에요. 원래 보험사들이 갖고 있던 안전한 국채 같은 걸 팔아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만든 위험한 사모대출 상품을 채워 넣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돈줄이 마르는 신용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투자가 확 위축될 거고요. 이건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와 코스피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진단을 내려봐야겠죠. 과연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잠시 겪고 지나가는 건강한 조정 과정일까요? 2008년과 지금 이 표를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깜깜이라는 거. 도대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불투명성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어요. 2008년에는 위험이 대형은행 몇 군데에 집중돼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구조였죠. 지금은 그 위험이 보험사, 연기금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예측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괜찮다, 이 정도는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위험이 분산되어 있어서 2008년 같은 시스템 붕괴는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이제 곧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도 크죠.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AI라는 강력한 성장 산업이 버텨주고 있으니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대쪽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정말 암울합니다.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 불투명성 자체가 공포인 거죠. JP모건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은 그냥 바퀴벌레 몇 마리일 뿐이라고. 진짜 문제는 수많은 대출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2027년, 2028년에 터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JP모건의 말처럼 첫 번째 바퀴벌레도 나타났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퀴벌레가 시스템 전체에 들끓기 전에 불을 켜고 그 실체를 똑바로 마주해서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